저는 테마라는 단어를 그렇게 네.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테마를 만든 사람들만 돈을 번다. 테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체 없는 테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만 결국은 돈을 버는 거고. 좋아요, 구독. 자, 그리고 올해는 2차 전지와 반도체라는 굵직한 주도 섹터를 제외하고도 참 많은 테마가 좀 뜨고졌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단기의 테마에 그치는 종목들도 사실 있었지만요. 뭐 로봇이나 AI처럼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혁신금융으로 부상이 됐던 ST도 최근에 좀 부상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내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테마라는 단어를 그렇게 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단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일시적인 어떤 인기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누군가가 의도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뭐 미래의 성장성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담보할 수 없거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들은 네. 글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일종의 이제 뇌동매매가 되는 거고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테마를 만든 사람들만 돈을 번다. 그 테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체 없는 테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만 결국은 돈을 버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섹터들, 네. 그게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만은 주로 생각했지만 반드시 그게 아니라도 전동화에 필요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전장 부품 같은 거 대표적이잖아요. 가령 전장 부품 같은 게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이거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 한 20% 중반,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40%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동화에 필수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MLCC라든지, 가령 뭐 FP10이라든지 이런 네. 어떤 부품.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지금까지 그 반도체 그 소부장주의 장비들이 계속해서 끌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소재들이 완전히 억눌렸던 소재들도 점점 공급이 많이 될 테니까 네.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네. 그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실체가 있고 네. 분명히 보이는 미래 네. 이런 것들의 개인들은 가능하면 주목을 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플레이를 해야지 이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의미도 있고 투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테마를 쫓아다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한두 번 정도는 그 운 좋게 돈을 벌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테마를 만든 사람들의 뒷돈을 대주는 역할밖에는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마를 쫓아가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내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네. 기업을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업을. 네. 좋은 기업을 내가 샀다라고 생각하면은 시세 변동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다음에 제 말이 아니라 워렌 버핏도 얘기하고 유명한 그 투자의 현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선택했으면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네. 다시 말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인내심을 가지려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아무런 토대가 없으면 인내심을 가질 수가 없겠죠. 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 회사에 대한 믿음. 이게 근데 아무런 허상에 의한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을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에 대한 철저한 공부, 네. 그 기업에 대한 진짜 나름대로 철저한 공부를 통해서 네. 내 나름대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 신념의 내재하라고 보통 나는 얘기하는데 그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네.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주식을 마냥 사는 게 아니다. 기업을 사는 거고 기업을 샀으면은 네.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스크린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 네. 기업이 진짜 펀더멘털이 아직도 유효한가, 아니면 변현단을 갖다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일종의 시세의 어떤 약간의 오르내림 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반드시 인내심을 가져라.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주식을 샀다라기보단 기업을 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평론가님만의 공부 꿀팁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코스토란이라는 유명한 유럽의 현인께서 한 얘기인데 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에서는. 하나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라는 건 딴 게 뭐냐면은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네. 상상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그 2차 전지 섹터에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까요? 네. 세상이 그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상상력을 갖다가 네. 갖는 거예요. 아주 쌀 때, 가령 뭐 에코브로의 프로비엠 뭐 매프는 안 할 때, 네. 그때 투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력을 갖다가 키운다는 것은 음. 제가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가령 로봇이 앞으로 로봇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럼 어떤 분야에 어떤 로봇이 늘어날 것이냐는 걸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이 수많은 로봇 회사들 중에서 그런 어떤 미래 세상에 진짜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그게 반드시 국내 기업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상상력을 갖다가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그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코스탈리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을 샀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네. 그 기업을 갖다가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을 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이 그 뭐 직장도 있고 네. 직업도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 특정 회사에 대해서 좋아 뭐 그리고 어떤 분야는 어떻고 하게 되면은 이걸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를 본인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시간을 내야 돼요. 왜 그러면 자기 돈이 걸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부들 분석하는 훈련들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들을 갖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갖다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회사들이 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 같아. 그럼 그 회사 주식을 한번 사보는 겁니다. 소량으로. 소액으로라도 사보고 그 어느 시점까지 내가 기다릴 줄 아는 노력들. 그리고 그게 맞으면은 점점 더 확신이 들겠죠. 이런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거쳐야 된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인내심 말씀드렸죠. 정목은 인내심. 상상력과 인내심은 정말 중요하다. 이 둘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끊임없이 키워나가는 훈련. 이것들이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첩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